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 이상, 치수도 우리 회사에 쓰는 스타일로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레이어 설정들, 선 모양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선 굵기 설정도 돼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중에 문자, 치수, 레이어 정도만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 먼저 만든다 그러면 레이어 창을 여시고, 만드실 때 한 번에 같은 작업을 같이 하세요. 누르면은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굵은 선 엔터 엔터, 중간선 엔터 엔터, 이런 식으로 작업 단위로 몰아서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 모양까지만, 굵기는 이제 안 넣으셔도 되고, 이건 이제 저는 넣었는데 보이시라고 넣은 거고요. 화면에 잘 보이라고 넣은 거고, 여기 넣었는데 모양 보시고 좀 맞춰 보시고요. 선 색상은 저랑 좀 다르실 겁니다. 이제 지금은 레이어가 몇 개 없는데, 나중에 되면은 파일 열면 레이어 막 이렇게 30개, 50개 이렇게 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레이어들만 빠르게 골라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건축 분야로 치면 A-센터, 뭐 전기는 E-센터,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쓰다가 그걸 한 파일에 합쳐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레이어가 진짜 많아요. 그럼 거기서 각 분야별로 만든 레이어만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여기 있는 필터를 씁니다. 필터를 쓰는데 뭐 나머지 얘네는 나중에 뭐 눌러보시고, 좌측에 보면은 필터라고 있습니다. 뉴 필터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이 새로 생기면서 이름을 넣고 규칙을 넣어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절대 어려운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가는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는이 포함된, 이렇게 쓸게요. 알아보기 쉽게. 가는 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레이어만 골라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 나중에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레이어들의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름을 지정하거나 상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는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걸 쓰고 싶으니까 여기니까 여기죠.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앞쪽에 별 마크를 지우고, 뭔진 모르겠는데 가는, 그 다음에 뒤쪽에 별 마크, 요 마크 요게 있게 만들면 앞쪽에 가는으로 시작하는 선들을 찾아달라,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가 가운데가 은자가 들어간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앞쪽에다가 별 찍어주고 은이라고 써주고, 뒤쪽에다가 별을 찍어주면, 앞쪽에는 뭔진 모르겠는데 뭐든 있어도 되고, 중간에 은자가 들어가 있고 뒤쪽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는 걸 찾아줘 라고 하니까 굵은 선, 숨은 선 두 개의 레이어를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별로 있는 레이어를 찾아서 쓰거나 하는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가는이 포함된 레이어만 보이는 곳,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건축 또는 A회사 레이어, B회사 레이어, C회사 레이어,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쓰시면 레이어가 되게 많을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라인 타입이 센터선인 애들만 골라줘, 컨티뉴어스 선인 것만 골라줘도 가능해요. 라인 타입이 컨티뉴어스인 애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쓰시면은 레이어가 많을 때 좀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애들만 골라서 여기다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게 되세요. 그러니까 치수는 쓰는 규칙이 그래요. 이 치수선의 모양을 이렇게 만듭시다라는 규칙을 보면은 원점을 찍어주고 보조선은 여기서 살짝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써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야 물체가 어디고 치수가 어딘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값을 떨어뜨리는 곳이 어딘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돼서 양쪽으로 조금씩 삐져나가게 쓰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어디서 조절하시는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기본값 쓰셔도 큰 문제 없으세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화살표 요 심볼의 모양을 고르실 줄 알면 되고, 심볼의 크기를 조절할 줄 알면 되고, 문자를 어느 위치에 놓으셔야 되냐면 이 치수선 위쪽에 놓습니다. 아래쪽 아니고 중간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에 놓는 게 기본값이니까 놓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문자하고 치수선하고 사이를 조금 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면이 좀 너무 작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도면이 작아서 치수를 좀 빼곡히 넣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체가 어쩔 수 없이 커서 여기다 치수를 좀 두 줄, 세 줄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문자라도 조금 내려서 조절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 값을 얼만큼 조절할 것인가, 여기 값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세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동 조절을 좀 하셔야 돼서 뭐 다 안다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위주로 잘 기억하셨다가 어디서 넣으면 되는지, 얼마나 크기들로 넣으면 좋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얘를 하시려면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뭘 정하셔야 되냐면, A4 용지나 A3 용지에 저희가 도면을 나중에 출력을 하실 거잖아요. 출력을 하면 여기에 치수가 출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기 써지는 문자, 이 문자의 크기를 출력된 종이에서 몇 mm로 출력되는 걸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3mm 전후, 그러니까 치수에 있는 뭐 이렇게 2400mm 써 있는 이 글자가 종이에서 3mm 전후로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3mm보다 조금 크든지 조금 작든지, 그리고 2mm보다 작으면 안 돼요. 2mm보다 작으면 못 읽어요. 못 읽기 때문에 출력됐을 때 3mm. 그래서 저희는 3mm를 기준으로 할 건데, 조금 이제 저는 줄여서 쓰죠. 그래서 이 3mm라고 하는 값을 3mm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치수 설정을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값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별 문제 없으세요. 저 크기가 출력됐을 때 종이에 3mm로 출력돼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CAD에서 3mm이냐는 안 중요해요. CAD에서는 몇 mm인지를 몰라요. 출력됐을 때 일단 3mm 전후.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치수 설정 해보겠습니다. dim 스타일, dim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창이 뜨면 새로 만들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만들기 전에 문자 먼저 만들게요. 문자 먼저 만들겠습니다. 문자 만드는 명령어는 스타일이었어요.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누르면은 이제 문자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문자에서는 사실은 폰트만 지정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조정 거의 안 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안 하는 게 되려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폰트를 지정하면 되니까 new 누르시고, 저희는 그냥 명조라고 만들게요. 명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폰트의 모양이 있는데, 눌러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골뱅이가 붙어 있는 애들, 얘네는 가로 문자가 아니고 세로 문자 때 쓰는 거니까 혹시 실수로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콤파스 모양의 폰트가 있고 TT라고 써있는 폰트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TT 쓰시면 돼요. 이 콤파스 모양의 폰트는 오토캐드 전용 폰트, TT가 써있는 거는 윈도우가 있다면 전부 다 열리는 폰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용 폰트를 쓰면은 다른 회사에 넘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폰트가 없으면 윈도우의 폰트 다운받아 설치하면 돼요. 근데 오토캐드 폰트는 구하기도 어렵고 종류가 많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CAD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CAD에서만 쓰는 폰트라서 윈도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저 A자 폰트가 아니라 쭉 내려가셔서 도둠으로 되어 있는 애, 명조로 되어 있는 애 중에 유사한 애 골라서 우선 쓰겠습니다. 명조. 없었어요. 아. HY 신명조 없었어요. 아, 네네네. H 쪽에 가시면은 HY 신명조 있습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HY 신명조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노테이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은 나중에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는 쓸 줄 알면 좋은 기능인데 잘 활용하는 게 어렵고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요거는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면 문자의 높이 값을 넣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엔 안 넣고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넣고 써볼게요. 이번에는 3mm라고 넣고 쓸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옵션은 한 번씩 눌러보세요. 쓸 일 없는 옵션이긴 한데 눌러보면은 위아래를 뒤집거나 좌우를 뒤집어주는 기능이에요. 저렇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바꾸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는 뭐냐면 네모난 박스가 있을 때 가 이렇게 써지는 게 1이에요. 여기가 1. 근데 요거를 0.5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문자의 높이는 같게 써져요. 근데 이렇게 써져요. 가 이렇게. 저렇게 줄였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옵션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CAD에 있는 대부분이 그래요. 저희가 다 알아야 되는 기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헬프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헬프 누른 다음에 한국어로 바꿔주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좀 보기 쉽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은 설명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 필요 없겠구나, 요거는 한번 써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급 때 말고 쓰시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잘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도움말 한 번씩 보시고 이 기능은 뭔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괜찮은데 그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올라가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애들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값을 지금 넣어놨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플라이 해주시고 닫으시고, 치수 설정 들어가 볼게요. 딤 스타일. 일단은 새로 만들게요. 뉴 누르시면 새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뉴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ISO 25라는 설정, 요 설정을 복사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그냥 두고 이름만 명조 문자 2.8mm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2.8로 써주고 3mm 하셔도 돼요. 아까 제도 기준에는 3mm 정도를 추천한다라고 했잖아요. 옛날 연필 제도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작게 줄였습니다. 컨티뉴 누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설정들 우선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라인, 여기서 뭐가 있냐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길이, 여기 연장 길이,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이런 게 선이잖아요. 이 선과 관련된 설정이니까 그게 여기 들어있고요. 심볼 N 에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화살표, 여기 화살표나 뭐 점 같은 거 찍어주는 거, 요거 관련된 크기 또는 뭐 그거 조절하는 거, 종류 고르는 거, 그런 애들이 여기 있겠죠. 텍스트 부분에는 문자 쓰는 게 있을 겁니다. 문자에서는 폰트, 어떤 폰트를 쓰는 문자 스타일을 골라주는 거였죠. 폰트 스타일 만들어 놓은 것만 고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알면 좋은 게 요 사이 간격 값을 어디서 띄우는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설정을 5배,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확대해달라, 축소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조절, 그 전체 크기를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 4가지 탭에 있는 핵심적인 기능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디멘전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치수선, 그 아래쪽에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치수 보조선,
그러니까 익스텐션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선에 대한 모양, 디멘전 라인이 이 선에 대한 모양, 그리고 여기에 익스텐드 비욘드 되어 있는 거, 익스텐드 비욘드 되어 있는 부분이 연장돼서 나가는 부분의 길이, 여기 이렇게 나가는 길이, 요거의 간격을 조절하는 곳인데 요거는 1mm에서 1mm 정도 쓰시면 돼요. 1mm. 지금 막혀 있는 이유는 심볼이 화살표여서 그래요. 저걸 점으로 바꾸거나 짝대기로 바꾸면 그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했죠. 옵셋 프롬 오리진. 이 값은 그냥 문자 높이 값 정도 띄우세요. 문자 2.8 할 거면 2.8 정도 최소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물체하고 치수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떨어집니다. 그 저기 값은 웬만하면 주세요. 그리고 치수 쓰신 다음에 조금 더 떨어져야겠다 그럼 조금 더 값을 올리시면 돼요. 3mm, 3.2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정해진 값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문자 크기 값 정도 하시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비욘드 되어 있는 거는 1mm나 1.2mm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mm로 넣을게요. 그리고 심볼에 가셔서 심볼에서는 다른 값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여기서 모양 리더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요런 애들, 이런 애들 할 때 화살표, 치수 쓸 때 화살표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게 화살표 크기.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헬프 눌러보면 왜 몰라도 되는지가 나와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화살표, 심볼의 모양을 결정하고 크기를 지정하면 되는데 얘도 얼만큼 넣느냐라고 하면 그냥 문자 크기만큼 넣으세요. 문자 크기만큼 넣으면 어울려요. 적당해요. 그리고 화살표가 좀 크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2.6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2.7 이렇게 좀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텍스트는 여기에서 문자 스타일을 고르는 거죠. 문자를 직접 만드는 곳이 아니고 문자 스타일에서 만든 거를 골라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명조라고 눌러볼게요. 명조 누르면은 치수 값이 막혀버려요. 막혀요. 지난번에는 분명 저희가 입력할 수 있었는데 막혀요. 못쓰게. 왜 막히냐면 옆에 있는 점점점 한번 눌러보세요. 점점점 누르시면은 저희가 문자를 만들 때 이 문자는 3mm로만 쓸게 라고 넣은 거예요. 이 값이 다른 게 아니고 이 폰트는 무조건 3mm로만 쓸 거임 이라고 넣으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서 값을 명조 폰트를 쓸 건데 값을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못 써요. 그럼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명조 2.8 명조 3.0 이렇게 폰트를 만들어 놓고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명조 폰트 있으면은 저희가 쓰는 값들을 거의 다 외우고 쓰기 때문에 뭐 치수 쓸 때 필요한 문자, 뭐 글자 쓸 때 문자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안 넣어요. 얘가 0이면 이 문자의 높이 값이 0이면 다른 데서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 높이 값을 넣어 놓으면 다른 데서 못 바꿔요. 그래서 보통 문자를 만들 때 높이 값은 넣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물론 회사에서 우리는 넣고 쓰는 게 표준이다 라고 하면 넣고 문자 폰트를 여러 개 만들어 써라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 기준이 없다면 여기다 값을 넣는 것보다 안 넣는 게 활용성이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조에 들어와서 요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높이 값을 0으로 바꿔주시고 닫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른 폰트로 한번 바꿨다가 명조로 바꾸시면 이때는 이제 문자 값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8mm로 할 거니까 2.8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문자 자리 맞추기 치수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할 것이냐 여기다 문자 쓸 거냐 여기다 쓸 거냐 인데 표준이 어버브예요. 위쪽에 쓰는 거. 요 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위 두시면 되고 요 수평 이거는 이쪽이냐 이쪽이냐예요. 당연히 가운데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센터 그대로 쓰면 되고 읽기 방향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1번만 좀 그 반대로 책 페이지 넘길 때 반대로 넘기시죠. 1번만 그렇게 읽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읽기 방향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책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시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그 규칙에 맞게 써달라 예요. 그 기본값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offset from 딥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아까 설명드린 혹시 가끔 진짜 가끔 가다가 쓸 일이 있습니다 였는데 문자를 이렇게 썼을 때 여기 거리값, 요 사이 거리값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인데 0.6mm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프린터가 좋아서 살짝 높은 감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줄이고 쓰셔도 돼요. 근데 0.2mm 이하로 줄이면 치수선이랑 겹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치수선하고 문자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 쓰셔도 괜찮은데 조금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0.4 정도 넣긴 하는데 저는 0.4, 0.45 이렇게 넣긴 하는데 그냥 기본값 쓰셔도 돼요. 그 연조 부분에서 3에서 0 100% 제어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옵션을 넣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100% 제어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요것만 아니면 이 두 개는 비슷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얘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정도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눌러보면 이 두 개 차이밖에 없어요. 요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한도면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둘 중에 뭘 하셔도 수동으로 제어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일자로 이렇게 하시면 치수 설정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애들만 딱 기억하셔서 쓰시고요. 자, OK 누르시고 클로즈 누르시고 치수 한번 써볼게요. DIM 이왕이면 이제 레이어를 치수로 바꿔주고 DIM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찍으시고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문자가 안 보인다. 그럼 지금 큰 거예요. 확대하셔서 치수값이 보일 때 두 번째 점을 찍으시고 세 번째 위치에 놓으시면 치수가 써집니다. 지금처럼 크게 쓰여서 얘가 좀 얘도 작고 다 작다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딤 스타일에 들어오셔서 모디파이 판넬에 가셔서 핏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핏 여기에서 이 값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 값을 키우시면 돼요. 한 10배 정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10 해주시면 화살표, 연장, 간격 띄우기, 문자 크기 전부 다 동시에 10배가 돼요. OK 클로즈 누르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치수의 전체 크기를 보셔야 돼요. 문자가 좀 작다 그러면 화살표는 괜찮은지 연장 길이는 괜찮은지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괜찮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생겨 있는 데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문자가 작으니까 좀 문자를 크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문자 값만 뭐 이렇게 3 150 이렇게 넣으면 보이긴 보여요. 이렇게 보이긴 보일 건데 좀 크네요 문자가. 이렇게 해서 문자만 키웠으면은 이제 잘 보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치수선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화살표도 없잖아요. 원점이 여기라면 좀 떨어져서 보조선이 나와야 되고 연장선도 나와야 되고 여기에 어느 위치를 나타내는 심볼도 같이 커졌어야죠. 그 문자만 키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라면 차라리 저 값을 핏에서 쓰실 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얘네들 간격도 전부 다 키워주시고 심볼에서 여기도 다 키워주시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저거 문자 조절할 때마다 언제 저걸 다 조절해요. 그래서 그냥 3mm 단위로 맞춰서 세팅을 해 놓으시고 핏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스케일 값만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음번에 이 설정을 또 하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두고 쓰는 겁니다. 저장을 해두고 A자 누르시고 A자 좌측 상단에 있는 A자 좌측 상단에 있는 A자 마크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 그 다음에 템플릿 드로잉 템플릿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제 저장을 하셔서 쓰시면 되죠. 이름 지정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설명 적을 거 있으면 쓰시고 여기다 이제 여긴 요런 거 적어요. 이 템플릿은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연습용 템플릿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연습용 템플릿 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 치수는 얼마고 문자는 얼마고 이렇게 쭉 쓰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실 때는 new 누르시는 게 아니라 new 그냥 누르지 마시고 일반 제도 기본 설정 되어 있는 얘를 쓰시거나 얘가 없으면은 여기서 브라우저 템플릿 눌러서 일반 제도 설정이 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은 레이어 그리고 치수선 문자 이렇게 되어 있죠.